한 달만 눈을 떼도 저만치 달려가 있는 과학계 소식들 원종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광과학입니다. 원종우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네. 예. 과학계 소식 궁금한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치매 관련 소식인데 이제 치매라는 표현이 또 우리가 익숙하기는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인지 저하증 뭐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쓴다라고 하네요. 네. 뭐 아직까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치매를 익숙한 단어기도 하니까 그냥 이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네. 예. 이게 어떤 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우리나라 경상국립대 김명옥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츠하이머는 지금까지 이렇게 치료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고 예. 예방도 잘 안 되는 거였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는 거고 치료법도 방식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요. 예전에는 이런 약을 쓰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뇌 전체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백신은 이제 공격해야 할 정확한 목표 부위만 골라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고정밀 백신이라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막 용어를 막 섞어 쓰기는 하는데 치매라는 거는 의학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치매라는 것은 사실 그 관련된 그 말씀하신 그 인지 저하 계통의 병을 통틀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예, 그 중에서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주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네, 예. 알츠하이머 환자가 뭐 7-80% 정도 되고요. 예. 뭐 그래서 보통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를 얘기하긴 합니다. 뭐 알츠하이머 아시는 것처럼 뭐 기억력 저하로 시작이 돼서 뭐 언어 판단력, 일상 기능까지 무너지는 진행성 질환이죠. 예. 그 점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좋은 약이 나왔다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백신이자 치료제입니다. 백신이자 치료제예요. 네네. 그러면은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네. 그런 훌륭한 게 있나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뭐 알츠하이머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란 게 뇌에 쌓여서 예. 신경 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백신이 바로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중요한 부위, 그러니까 해가 되는 부위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제 쌓인 상태에서 신경 세포가 신호 전달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없애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예방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예. 이미 이게 쌓인 다음에 그거를 제거하면은 다시 인지 기능이 돌아오는 것도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치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단백질의 그 신호를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그거를 막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존 애들은 이런 치료제가 이제 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있고 조금 뭐 약한 것도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치료법은 항상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 생성을 아예 막자는 거, 이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서 아예 그냥 그 처음부터 그걸 진행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작용이라면은 뇌 전체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암 치료제 하듯이 다른 예. 뇌세포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예. 혹은 이제 이미 생긴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없애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 역시 매달 주사를 맞아야 되는 데다가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약들이 동원됐고 게다가 비슷한 이유로 뇌부종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둘 다 현실에서 쓰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새로운 방식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넘어선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먹고 이게 저도 말하기 힘듭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모르니까 어쨌든 타겟팅을 해가지고 네네. 그 부분만은 게 사실 암 치료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암제를 막 이렇게 다 투여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비싼 약들이고 요법이던데 특수 자기 딱 거기만 암세포만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듣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표적 치료라고 표적 치료.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언제 이거 약으로 소위 말해서 시판이 되고
얼마 정도 뭐 가격을 지금 예상하기에는 너무 좀 이르긴 하지만은 정말로 옛날 앞에 있었던 거 막 엄청 비싸다고 했는데 이거는 네네.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쓸 수 있나 혹은 내가 쓸 수 있나 이제 이런 게 관심사인데 지금은 동물 실험까지 마친 상태고요. 예. 사람 대상 임상은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5년, 길게 걸리면 뭐 그 이상 후에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되긴 하는데 예.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백신이 되게 설계가 단순한 백신이라 가격이 좀 싸게 내려갈 수가 있고 또 2번에서 4번 정도만 투여를 하면 충분한 효과를 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앞의 경우처럼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이 들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이 좀 기다리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렇게 또 긍정적인 거는 저도 좋고 근데 너무 제가 초를 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이런 거는 대부분 나와봐야 하더라고요. 그건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이렇게 네. 임상 과정에서 굉장히 희소식이 들리고 이게 또 뭐 특정 이제 뭐 제약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은 주가 부양에도 많이 여기는 이 사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막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많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주실험에서 됐을 때 영장류로 넘어갈 때 일종의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예. 다 듣다가 영장류에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는 전해드리면서 나중에 또 우리 원종우 대표님이 이거 임상 실험도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몇 년 뒤에 전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갈래네요. 암. 예. 암 진단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다. 이건 네. 뭔가요? 치매만큼 사실 걱정되는 게 암인데 예. 이건 이제 진단입니다만은 역시 한국 기술진이 한국재료연구원의 정호상 박사 연구팀이 혈액 몇 방울로 암의 유무는 물론이고 진행 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센서요. 네, 센서. 광학 센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혈액을 보는 건데 기존의 광학 센서를 통해서 혈액을 관찰을 해서 사실 암을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죠. 예. 근데 이 센서에 지금 AI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정확도를 1000배 이상 민감도를 예. 1000배 이상 향상시킨 그런 센서를 만든 거고 지금 현재 이 발표에 따르면은 민감도는 1000배, 진단 속도는 단 20분 만에 진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확도가 99%까지. 그렇게 높아요? 네.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제 대장암 위주로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장암은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혈액이 단 뭐 0.1리터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찌른 정도의 혈액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진단을 진료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 갔다 오지 않아도 되고 예. 그래서 진료실에서 기다리면 20분 만에 암 진단이 되고 몇 기까지 갖는가라는 것까지도 나온다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를 이제 뽑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센서에다가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가 아니면 센서로 이렇게 뭐 본다라는 건가요?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게. 예,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현미경에다가 놓고 보는 방식이 되는데 예. 우리의 기존 현미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이 혈액 안에는 사실 그 DNA 속에 그러니까 암세포가 항상 들어있게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혈액의 특정 부분을 좀 변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작은 변화라서 일반 센서로는 감지가 안 되는 건데 이걸로는 감지가 잘 된다는 것이고 AI가 역시 여기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위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뭐 다른 갑상선암이 됐든 암이 있으면 암세포가 있으면은 혈액에서도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엔 대장암을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느 암이든 혈액의 변이가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그 변이가 너무 작아서 관측이 힘들었던 건데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참 AI가 뭐 잘 모르지만 약간 대단한 게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기술이 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암 진단하려면은 혈액 검사도 뭐 있었지만은 조직 검사 많이 하고 네. 실제 이제 떼보는 거죠. 그렇죠. 떼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펫CT라고 하나요? 이렇게 CT 촬영 같은 거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밥을 안 먹고 특정 액체를 마신 다음에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그게 이제 포도당 같은 게 그렇죠. 암세포에 타닥 달라붙거든요. 그럼 네. 그걸 추적해가지고 여기에 암세포가 있구나 이런 거. 근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번.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훨씬 이제 싸게 좀 저렴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보이는 암들도 있고. 예. 그리고 초기 암은 그런 식으로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 초기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오진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고 뭐 액체 생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피를 많이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와 이 경우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진단율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간단할 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진료실 안에서 그냥 결과가 나올 정도로 쉽게 검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병원에 가서 아주 쉽게 암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암 1, 2, 3, 4기를 다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가 20분 만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혈액 검사로 이게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그게 거예요. 20분 만에 나온다는 거죠. 이건 아니, 제가 너무 인간 자체가 좀 의심이 많아서 죄송한데 좀 못 믿겠어요. 솔직히 갑자기 이런 게 뚝 튀어나오니까. 실제로 아까 치매 경우도 그렇고 예, 지금 예. 둘 다 이제 국내 기술진이긴 한데 예. 여하튼간에 너무 좀 소위 말하는 too good to be true라는 너무 예. 막 그럴듯하지 않나 사실이라고 보기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 일단 둘 다 굉장히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발표라는 점에서 예. 어느 정도는 좀 신용을 하면서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못 믿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툭 갑자기 튀어나온 것 자체가 네. 조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용적 어구를 좀 제가 쓴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연구진을 불신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네. 이게 그러면은 대단한 게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암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됐다, 의사도 잘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년 뒤에 가보니까 이게 암이 갑자기 또 발생해서 전이가 돼 있고 막 흔한 일이죠. 이런 거를 생각보다 많아요. 솔직히 좀 네네. 가슴 아픈 일인데 제 지인도 지금 그렇게 돼서 굉장히 아픈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으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나 심지어 수술 후에 암세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 다시 늘어났는지를 병원에 가서 2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가주면 계속 이 추이를 계속 추적할 수 있으니까 치료 효과의 측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예. 그 재발 여부 당연히 감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기술을 통해서 암 환자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면은 상용화가 조금 금방 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약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아까 치매 백신에 비해서는 예.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네, 임상 실험은 오래 거쳐야 되는 그런 엄격함이 요구되지는 않으니 일단은 예. 테스트는 해보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예. 예, 먹어서 부작용 생기고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예, 예.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진짜 기대가 크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주 소식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인공 일식을 통해 촬영한 태양 코로나 사진이 공개되었다라는 건데 코로나가 우리가 아는 그 코로나가 코로나 맥주. 그게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태양의 바깥쪽에 있는 대기층인데 예.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요. 태양이 밝으니까 보통 태양 사진 보면은 태양 옆에 막 불길 같은 게 막 이글이글하고 있는 이글이글 막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태양 표면 온도보다 훨씬 온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백만 도씩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태양풍이나 태양 폭풍 같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잘 관측을 하면 태양의 성질이나 태양 내부의 움직임 같은 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개기 일식 때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말고 과학자들도 보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이게? 과학자들도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개기일식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예. 개기일식은 뭐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18개월에 한 번꼴로 평균적으로 예. 일어나다 보니까는 관측이 어렵고 또 위치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관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금방 끝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식을 이렇게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 가려지면은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있고 약간 태가 있는데 약간 뭔가 나오는 듯한 네네. 이런 거 불길 같은 게 이렇게 삐쳐나오는 듯한
그런 그렇죠. 영상을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코로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코로나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때 아주 망원경으로 열심히 관측을 해서 그 코로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예. 너무 이게 기회가 적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인공위성을 띄우자가 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2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위성 앞에 가던 위성이 태양을 막아서 태양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코로나만 남기고요. 예. 150m 뒤에 있는 위성이 그 사진을 계속 찍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큰 태양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위성 근데 같은 경우는. 멀리 가서는 이제 궤도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예. 높이는 한 6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달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각도를 잘 맞추고 그 가림막을 잘 만들면은 태양은 충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코로나를 관측하는 데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지구에 이 코로나 활동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위성 통신 장애나 GPS 오류나 뭐 항공기 혹은 뭐 정전 사태까지 일어나는 게 이제 태양풍. 자기 폭풍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비슷한 건데 이제 예.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합니다. 예, 예. 비슷한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예측을 하면은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사실은 어쩌다 한 번씩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천문학적인 연구이기도 하지만 되게 실용적인 그런 우주 기상학 이런 쪽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원할 때 아무 때나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지금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6시간 동안 코로나를 계속 관측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위성이 궤도를 돌 때마다 인공적으로 해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사실은 뭐 거의 무한대로 기회가 예. 생긴다고 볼 수 있어서 예전에 18개월에 한 번씩 몇 분에 걸친 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연구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야, 정말 과학의 발전이란 정말로 눈부시다. 또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종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